여러분, 박정희 정부 시기 이루어진 한국군 베트남 파병은 미국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박정희 정부가 자청한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군 베트남 파병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16 군사정권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내각 수반 앞에 놓인 세 가지의 핵심 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해하는 것. 둘째, 서민들의 끼니조차 잊기 힘든 국가적인 경제난을 해소하는 것. 셋째,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원하고 있고 자금을 얻어올 수 있는 한일 국교 정상화. 둘째는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베트남 파병의 선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가 성공하자마자 정권의 실세인 정일권을 미국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정일권은 신임장 제정을 위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50년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한국 병사들은 미국 병사들과 같은 전선 참호에서 침식을 같이 하며 나란히 싸웠습니다. 한국은 결코 미국과 한국이 같은 운명체 Riding the same horse 였음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양국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한국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일권이 케네디에게 베트남 파병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베트남 파병을 의미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1961년 7월 26일 보낸 공안에서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한 당신의 언급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평화를 원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전쟁이 강요된다면 대한민국은 싸움에 참여할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1961년 11월 14일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과 가진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유형의 전쟁에 잘 훈련된 100만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 부대에서 훈련받았고 지금은 전역에 있습니다. 미국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베트남에 한국군을 보낼 수 있으며 만약 정규군 파병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병을 모집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위한 박정희 정부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박 의장은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만나 파병의 지원 요청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송효찬 총리는 1962년 미국 해리만 국무차관보와 만나 한국군 파병을 제안했으며 김현철 총리는 1964년 초 정일권 외무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버거 주한미 대사를 만나 파병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 적극적인 파병 제안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64년 초까지 제3구 파병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미국 러스크 국무장관은 버거 주한미 대사에게 전문을 보내 한국의 전투병력 파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도록 훈령했습니다. 첫째, 베트남 전쟁은 게릴라전이다. 따라서 베트콩을 구별해 내는 것은 같은 민족인 남베트남 정부군도 어려운 것으로 외국군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은 게릴라전 양상의 전쟁에 지상군 전투병력을 참가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베트남으로부터 전투병력 파병 요청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3구 지상군 병력 투입이 적절한 역할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정적인 답변이 계속되자 베트남 현지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1962년 2월 동남아시아 4개국을 친선 방문하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베트남의 응호딘 GM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의 파병을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GM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와 면담을 통해 군사사절단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5월 11일 심흥선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군사사절단을 베트남에 보내 3개월 동안 남베트남 전역을 순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GM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군사사절단 방문 이후에도 박 의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와 접촉을 계속해 가면서 파병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강기천 해병소장과 장우주 육군소장이 골다 메이어 수상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자 귀국길에 남베트남에 들려 남베트남의 실력자들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 의사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1963년 9월 2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파병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1964년 7월에는 제1해병사단장에 보임되어 포항으로 출발하는 강기천 소장을 불러 제1해병사단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베트남으로 갈 준비를 하되 국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극비에 붙이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어 며칠 후인 8월 4일 베트남의 통킹만에서 통킹만 사태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1965년 10월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병됩니다. 그에 앞서 1964년 5월 9일 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하게 되면서 그해 9월 의료 지원단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군 베트남 파병은 지난 46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6.25전쟁 직후인 1954년 1월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추진해온 국가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시기 파병 제안은 파병을 위한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말로만 해본 정도의 제안에 불과했지만 박정희 정부 파병 시도는 군사정변 직후부터 군사정부의 전국을 풀어가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산정해 조직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베트남 파병 경과를 검토하면서 군대의 해외 파병은 고도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전반적인 성과에 베트남 파병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베트남 전쟁 전략 모아 플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